그럼 먼저 국내의 풍력산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최덕환 대협력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된 서남의 해상풍력 60메가와트 그 단지 전경을 일부 각도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17일 날 이 장소에서 해상풍력 이제 5대 강국 발언을 좀 하셨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정부에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해상풍력 성장을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 저희 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2010년 3월 4일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16개사가 회원사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26개사가 지금 가입을 한 상태고 40% 이상이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된 업무는 국회와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에 저희 업계의 현황과 그다음에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거를 주택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각종 행사나 세미나, 그다음에 발간 책자나 통계 등을 같이 이제 좀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이제 GWC나 WWE와 같은 국제 풍력 단체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풍력 날개라고 하죠.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회전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플랜트를 의미합니다. 발전 플랜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 플랜트라고 하지만 풍력 발전 시스템 제조 기술과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발전 단지 기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포함해서 이를 운영하는 단지 운영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망라를 해야 풍력 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 시스템 중심의, 여기서 풍력 발전 시스템은 단순히 이제 풍력 발전기 이제 터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의미하면서 그 다음에 블레이드와 나셀, 나셀이라고 하면 이제 풍력 발전기 위에 달린 이제 머리를 뜻합니다. 그 나셀 그 다음에 타워 하부 구조물까지 모든 것을 이제 망라를 하고요. 보통은 이 풍력 터빈사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터빈사 같은 곳에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전체를 설계를 하고 구도를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순히 이제 터빈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나 단지 설계까지 모두 참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조 산업, 그 다음에 개발 발전 사업자의 단지 구축을 위한 발전 사업, 여기서 이제 개발을 좀 중시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통연계, 전력개통연계, 운영 및 유지 보수, 금융, 인증, 컨설팅 및 R&D 등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정책 지원으로 이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일단 기초와 터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이나 아니면 타워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를 의미하는데 8천여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거의 만여 개가 넘는 이제 부품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조 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는 제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이 크지만, 해상으로 나갈수록 유지 보수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중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커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견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어떤 이제 개발사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 시스템에서 이제 터빈의 제품 가격이 처음에는 이제 좀 비싸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가격이 조금 뭐 비중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런 구도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입찰의 이점과 그다음에 그 개발사들의 그 부담을 가격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터빈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추세고, 다만 유지 보수를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이제 오래 이제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이제 어 전체 시장의 이제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폭력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 20년도 자료에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이제 10% 이상대의 이제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이제 651기가 뭐 약 650기가 정도의 이제 육해상 해상 풍력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누적 설치장으로 이제 보시면 그럴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621기가, 해상이 29기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직까지 이제 육상 시장이, 육상 풍력 시장이 좀 더 이제 큰 상황이고요. 해상 풍력이 신규 성장률은 좀 더 높지만 아직까지 전체 캐파에서 차지하는 양은 뭐 조금 육상에 대비해서 현격히 아직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육상도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요. 해상 풍력도 크게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치국을 바라보면 이제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독일, 인도, 스페인, 한국인데, 이제 중국의 누적 설치량이 워낙 이제 230기가로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인데, 미국 역시 이제 이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넓혀갔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에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은 풍력 발전을 늘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리백이나 뭐 이제 기업 간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요구하는 상태가 더 심해지면서 이런 요구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풍력 신규 설치 용량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60.4기가인데, 아마 20년에는 한 조금 떨어져서 한 16% 정도가 성장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는 저희 GWC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윈드 에너지 카운슬에서 국제적인 이제 세계 풍력 단체에서 이제 집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여기에 이제 집계를 통계를 저희 협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신규 설치량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육상이 좀 더 현격히 크고요. 해상은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아까 이제 전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신규 설치량만 이렇게 그래프를 따지면은 뭐 매년 계속해서 증가는 하지만 등락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하게 보실 거는 신규 설치량 중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육상 부분만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해상 풍력도 신규 설치량의 그 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4%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19년 대비 이제 전체 용량이 이제 54.5%가 증가해서 약 1테라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24년이면 사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죠. 전 세계 1000기가 이상의 이제 풍력 시장이 조성이 될 것으로 이제 확실히 되고 있고, 사실은 이미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력 발전보다 이제 설비 용량면에서 이미 그 추월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비, 전반적인 신규 설비 중에 거의 화력 발전은 없고 거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4년까지 약 18.6%가 성장하면서 이제 약 30년 정도에는 212기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누적 설치의 증가 속도에 좌우를 하는 거는 전반적인 LCOE, 그러니까 이제 평균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부유식 역시 이거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더 확대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당락을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해상 풍력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규 설치량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파워가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 특히 이제 해상 풍력에서 이제 누적 설치량은 아직까지 이제 유럽이 제가 그 신규 설치량은 중국이 많지만 이제 그 영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캐파를 보시면은 어 유럽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나타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계속해서 이제 스테이블하게 이제 증가를 할 것이고 북미 역시 비슷한 시기에 24년, 25년 시기에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이게 앞당겨질 것 같아요. 이제 워낙 그 뭐 크게 용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북미 자체는 지금 굉장히 풍력 시장이 화랑인 상태입니다. 예, 주요 국가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해 보면요. 전체 이제 누적 설치량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육상을 의미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해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이제 보면은 이제 온쇼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설치를 했고 신규 설치량 역시 이제 중국이 많은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많은 수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누적량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있는 거고 인도 역시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이제 포션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해상 풍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지금까지는 이제 누적 설치량이 가장 많은데 이제 중국의 이제 신규 설치량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자국 산업의 이제 화랑을 위해서 이제 자국 산업의 이제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들어서도 아마 영국이 차지하는 캐파가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신규 설치량 이제 옵쇼어에 대한 이제 신규 설치량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래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하고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이제 신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1분기 이제 설치를 한 게 이제 아까 첫 장에 이제 보였던 서남해 해상 풍력 60메가가 전부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리백 상황이 되면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만든 생산품만이 생산품을 써야 탄소세라든가 탄소 국경세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에 그 재생에너지 전력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사실은 멀지 않았고 이런 준비를 한 국가들은 보통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전력 계통의 유연성이 이제 발달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보통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아니면 뭐 북유럽 국가들 이런 이제 선도 국가들이 사실은 풍력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나 아니면 아리백 같은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이걸 따라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탄소 얘기를 꺼내면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나 수출 장벽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냐는 것들은 사실은 뒤따라오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따라잡아야 되는 건데 실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런 이제 금융이라든가 개통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사실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한 이제 그 산업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산업도 유치를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시장에서는 이건 뭐 간단하게만 좀 훑어가겠습니다. 뭐 제조 시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재편이 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워낙 빠르게 뭐 베사스나 지멘스 가메사 같은 이제 기업들이 1, 2위를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기로는 이제 베사스가 이제 육상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지멘스가 이제 해상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국의 시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남미 시장에도 진출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현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풍력 누적 설치량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106개소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이제 1.6기가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육상이 이제 98개소 정도가 있고 해상은 9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9개소는 사실 우리가 아는 단지 외에도 실증이나 시범기까지 다 합쳐서 9개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단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세 장의 사진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해상폭력의 이제 상업단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탐라, 제주 탐라에 있는 해상폭력단지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에 있는 육해상폭력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해상이라기보다는 그 간척지 아니면 약간 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어 사실은 이제 모래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로 좀 행정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폭력으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뭐 일부 이제 뭐 의미에서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준공이 된 서남 해상폭력 1단계 단지가 이제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발전사업 허가라고 해서 이제 일렉트릭 라이센스를 이제 받은 사업단지만 이제 좀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들어올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은 아직 여기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크게 고려치 않았던 지역인데 서울하고 경인 지역에도 특히 인천의 이제 덕적도나 초지도 같은 지역에도 풍력 발전기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이나 경인에 있는 이제 단지들이 이제 남도 그러니까 이제 경상남도나 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경상북도보다 바람 조건이나 입지 조건이 썩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력 계통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 수요가 대부분 몰려 있는 데가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이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개통상에서는 개통에 이제 인입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다면은 사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통 차원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뭐 3-4개 정도 있는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대규모로 바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가지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빽빽하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육상폭력 단지가 설치가 된 지역이고요. 여기 역시 이제 우리나라 백두대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육상폭력에서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청 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태안 쪽으로 해가지고 넓게 이제 이 역시 이제 경인 지역이랑 비슷하게 이제 수요 공급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통 여지는 있는 반면에 바람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 폭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는 좀 꽤 많은 사업자들이 최근에 이제 그 포항 자원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전북도에서는 이제 서남 해상 폭력을 포함해서 60메가를 포함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그 풍력 발전 단지가 2.4기가 정도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안 앞바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사실은 신안 앞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안 앞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여수나 이런 지역까지 해서 남해 쪽까지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신안만 따지면 1단계로 해가지고 4.2기가,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또 같은 용량을 이제 해서 전체 이제 8.4기가 정도의 이제 풍력 발전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라남도나 이런 쪽 지역에서는 조금 힘든 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숙제들을 안고 있고요. 이 점은 이제 경상남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북도에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육상 지역에서도 특히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기가 육상에 설치가 돼 있고, 해상으로는 사실 어, 해상의 설치 조건에서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심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타워를 설치하는 것들이 조금 용이한 반면에, 이쪽 지역은 조금 수심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부유식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상당히 이제 진취적인 그 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시작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에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풍력 발전기가 꽂혀 있는 행원에 이제 꽂혀 있는 단지고, 지금은 이제 리퍼링을 아마 해서 뭐 그 풍력 발전기는 좀 보기가 어려울 텐데, 그리고 해상 풍력 역시 탐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늘리고 화석 연료를 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 육지에서는 개통상에 물려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주도만 따지면은 제주도는 지금 1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워낙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이 좌우가 되는 간헐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개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크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간헐성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척도에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맨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꽂힌 이제 풍력 발전기가 이제 벨사스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회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를 이제 설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는 이제 유니스나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뭐 한진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것들, 초성,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것들이 사실은 서남해상풍력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프로젝트 이런 이제 제조 개발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탈락이 돼서 지금은 이제 유니슨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뭐 효성이나 한진산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외산이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국산탑이 많이 쫓아 올라온 겁니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은 반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상당히 이제 풍력 발전은 화랑입니다. 뭐 설치된 양은 사실은 1.6기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 같은 경우에 일렉트릭 이제 라이센스를 낸 발전 사업 허가를 낸 이제 사업소가 9.6기가고 육상만, 그 다음에 해상만 따지면 4.7기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양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개발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풍력 제조 현황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는 계속해서 이제 좀 대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8메가와트 이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유니슨 같은 경우가 이제 10메가와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지멘스 가메사나 GE나 뭐 MHI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두 자릿수 기종들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풍력 발전이 이제 대형화되는 데서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입지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령 뭐 100기가라고 한다면은 뭐 100,
60메가 정도로 한다면 3메가짜리 20개 꼽는 것보다 6메가짜리 10개 꼽는 게 바다에서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이 볼 때도 좀 수용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도 큰 발전기가 아무래도 바람의 이제 양을 많이 받아서 전력량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공이나 파운데이션 비용이나 아니면 뭐 EPC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형화가 되는 추세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타워의 강도라든가 블레이드의 이제 무게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장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현황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용량 측면에서도 이제 설비 용량 측면에서도 좀 더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많은 레코드를 확보를 해야만 이제 터빈사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부품사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제품, 특히 우리나라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이나 대만이나 북미에도 지금 수출이 계속되는 게 타워라든가 아니면 풍력 발전기의 날개와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이어주는 메인 샤프트라는 단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떠받치는 이 하부 구조물, 그 철강 제품들, 단조 제품들, 뭐 이런 부분 제강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높아서 많이 이제 수출이 되거나 팔리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 외에 있는 제품군들은 조금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금 산업군이 형성이 덜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뭐 8천여 개에서 이제 1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부품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풍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확대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릴 것 같아요. 단조 부품 중심의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는데 이 외에 있는 뭐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기술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는 거하고 발맞춰서 이제 늘려가야 되는 이제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품, 이런 이제 그 제조나 유지보수나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지자체 조례에 의한 반대점 맨 끝장을 보면 이제 민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큽니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인허가에도 이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대 입장들, 뭐 어민들의 반대 입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기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인허가에 대한 이제 판가름이 좀 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이제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판가름을 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역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그 전반적인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